삼계탕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초복입니다. 초복. 삼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소시적에 삼계탕집을 잠시 했었는데요. 하루에 복날은 대충 250그릇 정도 팔았던 기억이 나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정말로요. 왜 그렇게 복날에는 삼계탕만 잡수실까요? 오늘 민소.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오늘 민소. 오늘은 좀 말랑한 이슈를 가볼게요. 북한은 복날 뭘 먹을까요? 일단 단고기, 보신탕이죠. 개고기국, 북한말로 단고기국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와 요리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린 그 전골처럼 끓이잖아요. 북한 대남 선정기관,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해서 전해드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일부러 검색해보지 마십시오. 괜히 거시기 합니다. 저는 뭐 매체니까요. 조금 약간 용기를 내서 전해드리는데, 우리민족끼리에 보면요, 단고기국이 예로부터 널리 알려진 복날 음식 중에 음식이었다면서 흡수력이 높아 몸보신에 좋고 질병도 예방하며 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출처도 밝혀놨어요. 고구려 무덤 벽화에 육고에 단고기를 매달아 놓은 것도 있다. 여기서 육고라 함은 옛날 말인데요, 각 관아에 속해서 고기를 나눠주던 푸죽간이라는 말입니다. 육고에 단고기를 매달아 놓은 것도 있다. 고구려 무덤 벽화에 나온다고요. 그때 벌써 사람들이 단고기를 식생활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팩트를 확인할 수가 없긴 한데, 뭐 그래도 거짓말 같진 않습니다. 북이 단고기가 꽤 유명하잖아요. 고구려 땅이기도 하고요. 북에서 단고기국이 인기가 좋습니다. 삼복더위에 단고기 국물이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저도 먹어봤는데요. 글쎄요, 뭐 그렇게 대단히 맛있었나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많이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리고 우리처럼 삼계탕을 많이 먹습니다. 한민족이 맞긴 한가 봐요. 특히 개성의 삼계탕이 유명한데, 이유는 아시다시피 개성 인삼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소개하는 복날 음식, 소고기 매운탕, 햇보리밥, 파국 등등이 있다고 해요. 북은 복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약수터를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복날의 유래도 찾아봤는데 뭐 좀 딱 잡히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서양에서도 복날 개가 등장합니다. 서양 문화권도요,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를 개날이라고 그래요. 독스데이, 개날. 이게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독스데이, 개날. 북반구의 한여름에 큰 계절이 시리우스성이 태양에 근접하기 때문에 독스데이, 개날,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날, 삼계탕, 장어 이런 보양식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혹시 불러드린 메뉴들 잡수셨습니까? 사실 옛날 같으면은 이런 음식들 일부러 찾아 먹긴 했어야 해요. 요즘은 꼭 복날 챙겨야 되나 싶긴 하죠. 복날 핑계로 뭘 좀 더 먹는 것 같아서요. 다들 배에 튜브 하나씩 차고 계시잖아요. 뭘 더 얼마나 건강해지시려고 또 보양식을 잡수시면. 뭐 닭집이 많기도 합니다. 그저 더운 날에는 시원한 데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아니면 계곡이나 신선 노름을 즐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으니까 더운 것이 당연하겠지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번 폭염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화점 스프링쿨러가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해서 작동을 하고요. 콘크리트 도로가 솟아오르는 등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이번 더위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무더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최고기온, 최저기온을 평년의 서울 기온과 비교해 본다면 한 3도에서 6도 이상 높은 기온이거든요. 대개 이제 폭염이 발생하는 때가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 중반인데,
올해 같은 경우 열흘 이상 빨리 지금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상관측상 가장 무더웠던 1994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무더웠던 2016년, 그리고 올해의 그 3년 동안에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최고 기온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1994년이 32.1도, 2016년이 36도, 올해가 29.8도. 그러니까 가장 무더웠던 1994년보다는 덜 덥지만 평년에 비교하면 3도에서 한 5도 이상 높은 상당한 무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어요. 폭염 경보 전 단계는 폭염주의보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는지요? 일단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때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다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니까 이제 내일까지 해서 35도 이상의 고온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이번 폭염의 주요 원인이 티베트에서 넘어온 뜨거운 바람과 열돔 현상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름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무더위처럼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좀 이례적으로 봐야죠. 항상 이런 열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에 가끔 나타났는데 일단 이게 이제 티베트에서 강하게 발달한 뜨거운 열고기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서 상층이 굉장히 뜨거워 열풍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지상에서는 아주 고온다습한 남서기류를 타고 고온다습한 기류가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층 하층으로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들어오면서 이런 상하층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열기가 우리나라 쪽을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축적돼요, 이 안에서.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가마솥처럼 점점 더워지는 현상, 이건 이제 우리의 열돔 현상이다, 힙돔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이 안에 열이 축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아하. 따라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오히려 기온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늘보다. 더 힘들어지겠군요. 자, 보통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야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 달가량은 더 더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더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나라 부근의 상층까지 아주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분리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최소한 보름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7월 말까지는 최소한 아주 엄청난 폭염이 계속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태풍의 어떤 돌발 변수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상순, 8월 중순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앞으로 이런 폭염과 무더위 또 열대야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KU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라리 강풍이나 집중호우로 피해만 내지 않는다면 작은 규모의 태풍이라도 하나쯤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현재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현재 일단 모델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다음 주 초 정도에 올라오는 태풍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으로 들어갈 거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 다음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에 다른 태풍 하나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나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에 가장 더웠던 살인적인 폭염이 있었던 해인데 이 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 태풍 2개가 올라오면서 더위를 좀 잠시 식혀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좀 사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최근 이틀 동안 8명이 숨졌다고 해요.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국 환경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 연관이 있죠.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굉장히 긴밀한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지난주에 관서지방이 대홍수로 200명 이상이 숨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끝나자마자 바로 폭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열질환 환자가 며칠 사이에 3,000명 이상, 또 사망자가 8명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미국 서부 지역, 캐나다, 퀘벡 같은데 70명이 온열질환으로 죽었거든요. 북아프리카도 51도까지 치솟고 중동 지역, 지금 거의 전 세계가 아직 폭염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결국은 이제 지구온난화인데 지구온난화 부분에서 사실은 이 환경 파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 왜 더운지 J테레비 보도 가져왔어요. 전문가들은 참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죠. 열돔 현상이라고요. 이게 제 기억에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히트돔이라고. 예, 열돔. 근데 좀 웃깁니다. 한국말판 영어판. 차라리 뭐 온열지붕이나 뭐 그런 거였으면 어땠을까. 여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국그릇 하나가 한반도 위에 떠 있는 거죠. 국그릇은 좀 그렇고 이 미장원에서 빠마할 때 그 쓰는 거 뭐라고 그러죠? 헤어캡이라 그럽니까? 네, 그런 헤어캡이 하나 한반도 위에 탁 씌워져 있는 거죠. 네, 계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한 달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찜통더위가 정말 진짜로 건강 관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본도 지금 밤에 38도를 찍는다고 하죠. 오만은 한밤중에도 42.6도를 찍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살만한 나라인가요? 네, 참 그럼 다행인 건가 싶네요. 이럴 때 태풍 한번 와주면 정말 고마운데 말입니다. 오늘 민소. 네, 종일 뉴스를 클리핑하는데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서 삼계탕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삼계. 어떻게 삼계 성공하신 분들 계신가요? 뭐 좀 나 10시간 줄 섰다. 10시간은 좀 오바고 한 2시간 줄 섰다. 뭐 이런 무용담 좀 전해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해마다 나오는 기사인데요. 초복에 한국인들의 닭사랑. 대체 닭을 얼마나 먹을까요? 네, 닭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육계협회 자료인데요. 네. 작년에 국내에서 도축된 닭 과연 몇 마리일까요? 네. 전화 주세요. 이러면 뚜루루루 하고 여보세요. 몇 마리 정답. 네. 뭐 주소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러고 쿠폰 쏘고 막 좋은데. 네.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서요. 네. 이렇게 라이브 전하면은 막 치킨 쿠폰 쏘고 막 선물 쏘고 그러면 되는데 녹음이라서 네. 다 검색 찬스 쓰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라디오는 생방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군요. 네.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죠. 9억 3,600만 마리. 예. 와, 대충 10억 마리 먹었습니다. 10억 마리. 네. 인구 5천만으로 추산하면요. 1인당 연간 20마리씩 꼬꼬닭을 잡수신 꼴이 됩니다. 여기서 꼬꼬마들 빼고 깐난쟁이들 빼면 성인 남성 1인당 연간 몇 마리 먹을까요? 저도 1인 1닭 한 달에 한 2마리는 먹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네.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닭 소비가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1998년에는 3억 1234마리를 먹었고요. 2007년에는 6억 3873마리를 먹었습니다. 네. 지금 2018년이니까요. 네. 10년 전에 6억 마리. 그리고 지금 한 10억 마리쯤 잡수신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이 정도 되면 주식 아닙니까? 우리 어디 가서 치킨집 가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손 번쩍 들고 1인 1닭을 외치지 않습니까? 네. 어쩜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닭집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유도 있고요. 생산시설이 받쳐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개장이죠. 참 닭공장 같아요. 닭공장. 네. 좀 자세한 얘기는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산시설이 받쳐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장 같아요. 한번 가보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연중에 가장 닭을 많이 잡수시는 때. 네, 맞습니다. 여름입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도축된 닭은 무려 1억 749마리. 한 달에 한 2마리씩들 드시네요. 네. 하긴 뭐 바다에 가면 치킨 아닙니까? 애들 먹는 건 치킨이 최고죠. 사실 싸기도 해요. 네. 애들 배고파하는데 딱히 집에 밥이 없을 때 네, 닭 한 마리 시켜주면 잘 먹잖아요. 한 12,000원쯤 드리면 실제 밥값보다 싼 편이기도 합니다. 이 글로벌 통계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닭 소비량이 몇 위나 될까? 네, 구글에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당장은 준비를 못했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개 못했다고 저녁에 치킨 시키지 마세요. 아마 배달 안 될 겁니다. 네, 다 생각 똑같아요. 네, 아마 닭이 모자랐을 거예요.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오늘 민소. 매번 반복되는 패턴. 주말 지나면 차트 아웃, 방송 시작하면 차트인. 네, 천등에서 600등 왔다 갔다 하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순위 랭커를 잘 모르겠어요. 합리적인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고요. 신경 안 쓰려합니다. 차트에 없어져도 여러분들 계속 계실 거고요. 제가 방송 관둘 것도 아니고요. 그럼 됐죠 뭐. 청취자분들이 좀 늘었어요. 요즘에 꾸준히 3자리씩 찍습니다. 전에 팟빵은 한 2자리 정도였고요. 유튜브는 3자리, 4자리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은 양쪽 다 사이즈가 좀 비슷해가는 것 같아요. 대충 한 1000분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안정화되려나 봅니다. 먼저 유튜브로 가볼게요. 우리 단골손님 제이님. 집안일 하면서 오늘 민소 들었어요. 해리마나님의 해맑은 주문이 오늘따라 더욱 빛이 나네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그리고 김경희님, 연예 뉴스도 민소다운 시각으로 전달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선정적인 건 안 쓰고 열애설 안 쓰고 뭐 하고 하면 정말 쓸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도 잘 비비고 들어가서 안착해 보려고 합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팟빵에 우리 단골손님 108번네님, 현 기자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심야 시간에 올릴까봐요. 저녁에 들으신 분이 많으신가 보네요. 오늘 민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대충 6시에 업데이트 되고요. 인기 팟캐스트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주말엔 과감하게 쉽니다. 네, 과감하게 인기 팟캐스트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 그냥 저희 민중의 소리 이러고 삽니다 하면서 친구들 사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면서 한 땀 한 땀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나 팟빵 아무데나 방송 관련 의견 올려주시면요,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데나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팍팍, 구독 팍팍 눌러주세요. 오늘 민소.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입니다. 양승태 놈을 비롯한 사법 적폐들 때문에 무척 짜증이 나는 제헌절인데요. 한 10년쯤 전에요, 사법 적폐들이 항상 사용자 편만 들고 노동자를 때려잡는 판결 일삼을 때 말이죠. 제 기억에는 이명박 때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쌍용자동차도 같은 맥락이죠. 제가 선배한테 한번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판결 아니냐,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나 이랬더니 딱 돌아온 얘기가요,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태어나서 온갖 과외를 받아가면서 서울대에 가서 졸업하고 고시원 가서 공부해서 사법고시 붙고 법관이 됐는데, 알잖아, 예전처럼 과외 없이 서울대 갈 수 있나, 돈 없으면 서울대 못 가. 그런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봤겠어? 최저임금이 뭔지를 알겠어? 용접은 해봤을까? 등록금은 또 어떻고. 걔들이 볼 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노동자들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법?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네, 한 방에 이해가 됐습니다. 실제 그래요. 판사들이 세상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요. 오죽하면요, 이거 뭐 저희들끼리 얘기인데, 자판기 판사가 있어요. 자판기 판사. 수원 땡땡땡땡의
여기까지 특정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이런 거 청구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내주시는 그런 훌륭한 판사분들이 계세요. 네. 참 그러라고 만든 헌법이 아닐 텐데 말이죠. 법원 행정처장 달리기 하는 거 보셨죠? 네. 양승태 놈을 한번 탈탈 털어야 되는데 아직 이슈가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싹 한번 다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들으면 똑똑해지는 방송. 오늘 민소 재헌절은 국경일입니다. 안시는 국경일이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만화 보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안 쉬워요. 아쉽습니다. 20대들은 진짜 빨간 날이었어요 라고 할 텐데요. 네, 정말 그랬죠. 2008년까지. 참여정부 당시에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너무 많이 쉰다고 공휴일에서 제외된 슬픈 날입니다. 딱 10년 됐어요. 재밌는 건요. 작년에 모 여론조사에서 공휴일 재지정에 대동단결 78.4%가 찬성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 가운데서 찬성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대동단결의 기운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 30대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민소. 뉴스 다 보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할 말 하안.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공약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는 대통령은 처음 아닌가 싶어요. 네, 핑계도 안 되고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공개되니까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 발언 가져왔어요. 직접 전해드립니다. 어제 늦게까지 기다렸는데요. 풀이 늦어가지고요. 하루 늦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 외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 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이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 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 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방 정책을 접목시켜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 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 방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시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싱가포르 양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 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신남방 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 지도의 핵심 축입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금년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 방한에 이어 이번 인도, 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구 경북 70개 학교가 불볕더위로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충북 전 지역에 폭염 경보 이틀째고요. 역시 12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갔어요. 더위가 최대 이슈입니다. 노약자, 어린이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방송 함께 하시는 촛불시민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살짝 빈혈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에스컬레이터 3바퀴 반 이러면 곧바로 응급실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불법 더위 어지간하면 밖으로 안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종일 당 얘기만 했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 비스무리한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